자, 이런 가운데 멕시코의 수입 철강 관세 폭탄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근데 기사가 떴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 수입 철강 관세 폭탄이 한미일 중 우리나라에만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멕시코의 일반 수출입세에 관한 법률상 과세부과 규칙 수정안에 의하면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입 품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5에서 25%의 임시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미국과 캐나다산 철강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본도 멕시코와의 협정이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회원국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만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멕시코가 자유무역 협정을 하는 거는 어차피 필요했던 물건이지만 멕시코로 물건을 보내면 미국에 무관세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직접 들어가기에 세금이라든지 이게 부담스러운 투자가 부담스러운 국가들은 카나다나 멕시코에다 공장을 세우고 그쪽에서 이제 무역 제품들을 넣어갖고 이걸 많이 보냈다는 거죠. 우회 수출을 하려고 결국 미국에 들어갈 걸 멕시코로 보내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출이 되던 것 중에 중국산이 꽤 있으니까 중국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이 철벽을 때렸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나는 이제 미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멕시코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교역량이 많은 그 교역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놀랍게 우리랑 멕시코랑 아무런 관세 조약이 안 돼 있었다는 거야. 칠레나 페루나 그 밑에 있는 남미 국가들도 해놨었는데 멕시코하고는 여러 가지 CPTPP 등등 여러 가지 무역 관련한 자유무역을 교차로만 해놨어도 이게 우리가 안 걸리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안 해놓고 있었다는 게 난 더 놀라운 거예요. 멕시코를 왜 빼놓고 있었을까지. 이게 뭔가 산업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하거나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멕시코 철강 5위 수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우리한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 수혜를 입을 국가가 누구냐는 거지. 일본이라는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배송거리라든지 품질을 봤을 때 한국산 철강이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면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베트남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품질이라든지 물류 거리를 봤을 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거고 일본은 거의 우리랑 동등한 조건에서 환율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시장을 전부 다 일본이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싼 수출해서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5년 후부터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간 일본 철제에 의해서 미국 자동차가 뽀개지고 미국 배가 부서지고 미국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지금 일본 배들이나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똑같은 형상을 당할 거거든요. 이 기회에 싼 맛에 일제 갖다 쓰고 에라 망해버려야 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한미일이 같이 망하는 거네? 네? 한미일이 같이 망하는 거네. 이건 조금 이제 경제 원칙적인 부분 안에서 이제 좀 나눠볼 얘기인데요. 우리가 철강을 수출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철강 제품들 중에 모든 철을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쓰기에도 모질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량만큼 수입량도 큰 철강 강국입니다. 근데 고부가 가치 강쪽에다가 이거를 이제 기술을 몰아갖고 가요. 그러니까 같은 철을 생산하다 비싼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근 같은 떡쇠나 아이형강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제품들은 수입해서 쓰고 냉연 아변강이라든지 조선형이나 자동차형 박판, 후판 이런 조금 단가가 센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래야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어느 정도 견제와 이게 좀 운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수출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 국가에다가 물량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에 몰아주면서 뭐 FTA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거래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국가란 말이지. 근데 이러한 조짐이 보였을 때는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 수입 철제에 대한 어떤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막 어저께 결정해서 내일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흘러나와요. 나오겠죠. 네. 나와서 로비스트한테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빼달라고 어떻게 로비를 할 거냐, 아니 뭐 여기에 맞춰서 조약을 준비를 할 거냐, 아니 뭐 대체 거래처나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정부와 이번 기업들은 아예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정보를 하지. 안 주는 건지,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건지. 알고도 배를 째는 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생산 캐파가 우리나라는 그 IMF 때도 제강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던 몇 안 되는 국가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조업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생산 캐파는 충분하게 이제 조절되고 있는데 반해서 경기가 회복세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공급망 확대만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전 세계가 어찌됐거나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새로 만들고 뭐 배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시중에 물량이 모질해가지고 물량이 없어가지고 막 덤핑해야 되는 최소한 그런 형국이 아닌 건 맞기 때문에 대멕시코 철판 뭐 수출 제재가 우리나라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멕시코 아니라도 카나다로 보내면 되고, 또는 뭐 다른 국가나 다른 방향을 찾으면 될 정도의 규모이기는 해. 문제는 이런 것도 대비를 안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적이나 무역관리 시스템들.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와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의 이 방만이 이게 두렵다는 거야. 무능이죠, 무능. 무능으로 무능하다기보다는 무능하면 처음부터 아예 못했겠지. 옛날엔 했어. 아니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능한데 밑에 있는 애들은 무능이 아니라 갑자기 일을 안 해.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해. 고의로 일을 안 하고 그냥 멍뚱멀뚱하게 보기만 하는 거죠. 괜히 나서면 지만 손해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만 처맞고 일본은 좋아지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하는 회사들이 안 좋아질 거다. 결국 이런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성형으로 가는 뭐 자동차형이라든지 이게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가전 제품용 그거를 이제 칼라 강판이라 그러는데 아예 이제 그 칠을 안 해도 되게끔 색깔이나 코팅을 입혀갖고 보내는 이렇게 칼라 강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거 만드는 데서 그 표면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는 이거는 철강 제품이 아니라 전자제품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부품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좀 덜한데 아마 멕시코로 들어가서 피해를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조금 중저가형 건설용이라든지 뭐 이런 건축용 이런 그 중저가형 제품들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다행히 중국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중국이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주가는 요것 때문에 출렁할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포스코가 빠지고 그럴 나쁜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준비를 안 한 거는 욕을 처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